안녕하세요. 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 1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1기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활동하실 주인공들이세요. 여러분, 1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최초이죠. 네, 최초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활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활동이. 자, 이 활동은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활동이 합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뉴스를 보시 알겠지만 전 세계적인 한 열풍입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한국을 관심 있어 외국인이 2억 명 돌파했습니다. 자, 매년마다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야, 우리 역사 이래로 이렇게 2억 명 되는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하는 데가 있었나요? 없었죠? 전 세계인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음악을 보면서, K-팝, K-비디오, K-무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 열풍을 속에서 우리는 좋아할 것만 있는 건 아십니다. 왜냐면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외국인이 그 나라 교과서에서, 사전에서, 웹사이트에서 우리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이거 저한테 제보가 된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였다가 일본의 지배가 되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역사를 알려주려고 검색했더니 정말 큰 충격받았어요.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큰일이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2억 명인데 2억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그나라 세계사 교과서에서 한국을 볼 텐데 21세기 한류 말고 우리 과거 우리 역사 속에 우리나라 이미지가 이렇게 한국은 중국의 역사였다가 일본의 지배가 된 게 되자라는 식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죠. 자, 그 교과서 한번 볼까요? 이게 유명한 교과서인데요. 이게 미국 교과서에서 한국사를 소개한 첫 장입니다. 자, 주어가 차이나 여러분. 주어가 한국을 소개하는 책인데 주어가 한국이 아니라 주어가 중국이에요. 같은 교과서에서 일본을 소개할 땐 주어가 일본이고 중국을 소개할 때 주어가 중국인데 한국을 소개할 때 주어가 차이나인 거죠. 차이나 컨트롤 머치 오브 커레이 스토리. 중국은 한국에서 대부분을 컨트롤 지배했다. 다음에 두링 더 당 다이너스티. 중국 당나라 동안에 코리아 원스 어게인 비케임 어 클론 오브 차이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당나라 때 중국의 식민지였습니까? 두링 더 당 다이너스티, 코리아 원스 어게인 한 번 더 중국의 식민지였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국가 시작할 때부터 중국의 식민지, 당나라 때 한 번 더 식민지. 이 말은 뭐예요? 한국이 국가 시작 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다가 당나라 때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일본이 한국 강점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여기 해외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처음부터 식민지, 당나라 때 또 한 번 식민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910년도 일본이 합병했대요. 자, 정말 놀랄 일이죠. 한국 속에 주어가 중국이고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가 축소되어 있고 안 나와 있고 심지어 시험 문제 중국이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옥스퍼드 교과서 볼까요? 옥스퍼드 교과서의 일면인데 고대 한국을 전부 다 중국 영토라고 있어요. 이렇게 중국이 과거 고구려의 역사를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세계 홍보했던 돈부공정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근데 그 내용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호주의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세계지리 과목 중간고사 시험 문제 풀다가 충격받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시험은 출제되고 있는데 답이 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이 동해라고 하니까 담임이 틀렸다고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항의하니까 이런 말 했대요. 네가 맞겠니? 교과서가 맞겠니? 이렇게 우린 동해인데 해외 교과서에 일본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국인이 항의했더니 교과서에 일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네 말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과서 볼까요? 이렇게 중국, 일본, 한국 사이에 동해 대신 시오버 제페 일본에 되어 있고 시험 문제 와빠드의 워러 세퍼레 제페는 코리아 정답은 일본에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일본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미국 교과서예요. 또 해외 교과서고요.
이렇게 시험 문제까지 이렇게 일본어라고 강조한 의미는 누군가가 전 세계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에 대신 로비해서 그 내용이 먹힌 거죠. 이렇게 버지니아에서 초중고교 12년 다니면서 한국에 배운 시간당 20분에 불과했고, 그것도 미국이 참전한 한국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 학교 수업에서 한국에 대해 배운 건 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일본 한국 침탈이었고, 한국이 타국으로부터 희생당한 내용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만 여전히 교과서 한국은 가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나라 외국인들과 동포들이 저한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자, 책을 볼까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이 한류 열풍으로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책을 나눠줬는데, 그 책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류 열풍 속에서 외국인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을 보게 됐는데, 그 한국을 보게 되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홍보 대사로서 전 세계 교과서와 세계 지도와 웹사이트에 우리 역사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알고 또 고치고 시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올바로 알릴 사명이 주어진 거죠. 이렇게 21세기에 전 세계 2억 명 한류 팬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아주 큰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기회는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 대사가 되어서 2억 명 한류 팬들한테 한국 홍보할 수 있다는 위대한 기회가 열린 거고요. 위기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의 해외 교과서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과 일본의 속국가 식민지 역사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일기지만 바로 100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이 활동했던 위대한 선배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역사 속 위대한 대한민국 홍보대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1907년 의병과 교육가 김교신, 호모 알버트, 안창원 선생님, 이대휘, 그리고 헤이그 특사이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위대한 선배님들입니다. 자, 먼저 의병을 볼까요? 여러분 1907년입니다. 여러분 1905년이 을사늑약이죠. 자, 을사늑약은 뭐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외교 권리를 박탈당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외교관을 통해서 일본에 의해서만 한국의 목소리가 전 세계 전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전 세계 가짜 뉴스를 뿌렸어요. 어떻게?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일제가 지배하는 것은 조선을 구하는 일이다. 침략이 아니라 보호라는 가짜 논리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야 침략에 대해서 당위성이 보여되니까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과거 일본의 중국의 식민지의 내용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조선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조선인들은 일본의 통치를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파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1907년 외신기자 맥킨지가 조선에 와보니까 10대로 구성된 한 의병들이, 여러분 또 되겠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은 목숨을 바쳐서 싸웠어요. 정규 군대가 아닙니다. 아마 의병이라는 부분은 정규 군대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군인이죠. 맥킨지라는 외신기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 군대도 아니고 또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에 비해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평범한 젊은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것이니까요. 그때 의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 맥킨지가 있습니다. 그때 의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옳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싸우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결심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답변을 듣고 맥킨지가 충격받아서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이 의병의 이 답변 중에서 전 세 가지 문장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자, 여러분들한테 영롱한 눈초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만만한 미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홍보대사의 선배님으로 바로 이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애국심이 무엇인지 뻔히 질 것 같은 걸 알면서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일이길래 목숨을 걸며 바쳤습니다. 훈련받지 않았지만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싸웠습니다. 결국 이들의 활동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맥킨지는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영미 한류 팬들한테 한국 홍보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100년 전 여러분 또래 의병들이 자기 앞에 주어진 인생의 무대에서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의지를 일본의 외교관들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라 우리 의지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전 세계에 퍼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만나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역사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의해 쓰여진 가짜 역사가 아니라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의병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죠. 1907년 이번에는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회의에서 바로 일본의 침략 고발하라고 청년 대사를 특파했죠. 바로 이상솔, 이준, 이휘정입니다. 자, 이들의 임무는 바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였죠. 근데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회의에서 이들은 입장 못했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못 들어가겠죠. 근데 이들은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갔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떤 특사가 되어서 국제회의장 못 들어갔으면 실패하면은 실망하면서 돌아오기 마련인 이들은 국제회의장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외국인들한테 1대1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어떻게? 일본의 침략이 부당한 것이라고. 자, 이들의 활동을 보고 한 외신 기자가 이렇게 신문 1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비록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갔지만 길거리에서 수많은 외국인들한테 그 내용을 알렸고 그 결과 이렇게 신문 1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만국 평화회의보다 더 큰 일인 거죠. 자, 이들이 했던 내용 볼까요?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고노 목표에 대해서 결합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한국 국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신문 1면에 나온 이들의 모습 볼까요? 그래서 아까 의병과 헬기테스 활동을 이렇게 한번 저는 영상에 담아서 전 세계 홍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100년 전 우리 헤이그 특사도 한류 스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22년 3월 달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죠. 타임지에 우리 한류 스타 BTS가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전 그때 BTS가 표지 모델을 본 순간에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100년 전 우리 헤이트스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임즈 일면과 바로 100년 전 헤이트스 활동을 보도한 평화의 일면, 그들의 포즈와 자세가 묘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바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헤이트스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라고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임즈 표지 모델로 이렇게 우리의 헤이트스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100년 전 헤이트스 활동했던 우리 활동했던 우리 그 헤이트스 대신에 이렇게 BTS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눈 떠보니까 만약에 일제강점기예요. 눈 떠보니까 지금 21세기 한류편 이혁명 시대예요. 이건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마음은 똑같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또한 여러분도 또한 바로 헤이트스처럼 BTS처럼 한류스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있죠, 여러분. 바로 의병이죠. 2026년도에 롤링스톤이라는 유명한 잡지에 우리 블랙핑크 한류스타가 표지 묘사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악으로, 노래로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고 있죠, 블랙핑크가. 근데 동일한 나이 또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00년 전에 이렇게 맥킨즈라는 외신 기자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의병도 블랙핑크처럼 한류스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롤링스톤즈 표지 모델에 이렇게 의병 넣어봤습니다. 만약 의병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블랙핑크 못지않게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 미소와 애국심으로 이렇게 전 세계 이어 한류 팬들한테 우리 한류스타로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저는 의병과 헤이트스 또한 한류스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외국인이지만 바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린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게 한국인으로서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무려 외국인이지만 20권의 한국을 소개하는 단행본과 304편 논문을 발표해서 전 세계 언론의 책에 기고했습니다. 즉,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어려웠던 시기, 한국이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고 고통받던 시기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 논문 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체 인생의 거의 38년 이상을 일본 제국주의에 한국과 함께 싸워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데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영미 한류 팬들한테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 사람을 알려서 바로 이분들과 함께 바로 100년 전에 홈알버트가 했던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홈알버트 박사가 어떤 일이었는지 소개한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네, 죽는 날까지 한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말 한 분, 대단하신 분이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을 위해 일한 외국인이 이렇게 목숨 걸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에 정말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옳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특히 이분은 해외에 우리나라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시정 활동도 했었습니다. 자, 이분 활동을 한번 볼까요? 1886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교사로 와서 이렇게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활동도 했고요. 또 미국 월간지에 바로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훈민정 거북선.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해외에서 일본의 로비로, 일본의 어떤 홍보 활동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비하했을 때 적극적으로 시정을 서한을 보내고 고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100년 전에 이분이 한 것이죠. 자,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호모를 받아서 또한 우리 위대한 선배님으로 봐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교사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기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한테 평생 일본의 식민지로 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노예화시켰죠. 어떻게? 한국은 지리적으로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국 일본으로부터 지배받았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걸 숙명이라고, 조선인들은 스스로 나라를 개혁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나라가 반도국가라서 한반도라서 옆에 일본과 중국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도국가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노예가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외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리교사로서 지리를 아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올바르게 바꿔줬을까요? 반도라도 식민지라고? 그렇다면 그리스는, 로마는, 그리스와 로마 또한 서구의 반도지만 두 나라 전부 다 서구 문명을 창조하고 서구 문명의 중심을 만들어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바로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창조했죠. 이렇게 서구의 반도국가였던 이탈리아 로마처럼 우리 아시아의 반도국가인 한국 또한 언젠가 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죠. 자,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수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세계의 항구다. 동북아시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 중심이다. 세계의 최고의 위치다. 이렇게 지금 들어도 이영명 한류팬 시대에 대단하다 할 내용을 바로 100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전망하고 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파받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분의 제자였죠.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성 선수가 바로 이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교사지만 일본에 의해서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올바른 내용 홍보했던 이분처럼 우리 또한 이분처럼
우리 자리에서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 역사를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고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의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대단하시죠?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지리교사이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 올바른 역사를 전파했습니다. 자, 이분 또한 대한민국 홍보대사로서 추천하고 싶은 분입니다. 바로 이분은 동포입니다. 바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그때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대사임을 자임을 해서 바로 외교관을 대신해서 우리나라 동포를 지켰던 분이세요. 자, 이분은 1912년부터 1920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200명의 애국지사, 500여 명의 유학생, 70명의 한인 여성, 총 770명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동포 대부분의 서류 도착지가 이분일 정도로 이분은 정말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제가 이분의 활동을 담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 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 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자, 자기 자리에서 미국에서 동포였지만 이렇게 미국 대사를 대신해서 미국 대사처럼 한국 정부가 파견한 대사처럼 동포를 위해 선실했던 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동포들의 걱정을 했던 사람, 이분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또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사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또한 여러분 다 익숙하신 분이죠? 바로 독립운동가 안창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분은 독립운동가로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분 또한 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올바로 알린 대한민국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렌지라고. 자, 오렌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한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활동으로 우리나라 이미지를 알렸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국가 이미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한 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국가 이미지는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매력으로 직결되는 핵심 요소. 이 사람은 100년 전 오늘날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낸 독립운동가입니다. 1894년 이 사람의 나이 16세. 이 사람은 강대국들끼리 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지며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꿈을 꿉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강하게 하는 힘은 교육에 있다고 판단. 불과 21세 젊은 나이에 나라를 구할 인재를 육성할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이 됩니다. 1902년 이 사람의 나이 24세. 더 큰 세상에 가서 교육 전문가가 되어 조국의 미래를 발전시키고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 생활 중에 이 사람은 고국이 힘이 없고 가난해서 동포들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곳곳에서 고국에 대한 왜곡되고 편견된 국가 이미지가 확산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은 미개하다. 한국인은 더럽다. 한국인은 미래가 없다. 한국인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미국인들에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왜곡된 국가 이미지를 바꾸고자 자신부터 실천했습니다. 직접 한국인 거주 지역 곳곳에 있던 더러운 장소를 청소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실천에 감동해 함께 실천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한국인 거주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이미지는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국 내 한국인들의 힘을 모으면 한국인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국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기 힘든 한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한인들과 미국인 오렌지 농장주와 연결해서 한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렌지 농장에서 한인들이 일하는 것은 작고 사소할지 몰라도 이 일이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오렌지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일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합니다. 오렌지 하나로 우리나라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렌지 따는 일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과 지도력은 세계 곳곳의 한인들에게 확산이 되었고, 이 사람이 만든 단체는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19년 이 사람의 인품과 헌신으로 세계 곳곳에 분산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마침내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가 된 통합 임시정부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0년 1월 8일자 독립신문 1면. 이 사람은 세계인들에게 100년 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황제가 없나요? 있습니다. 대한나라의 과거에는 황제가 한 명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국민이 모두 다 황제입니다. 여러분이 다 황제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다 옥좌며 머리에 쓴 것은 다 면류관입니다. 황제란 무엇입니까? 주권자의 이름입니다. 과거에 주권자가 한 사람이었을 때는 국가의 흥망의 책임은 한 사람에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전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품은 이 나라의 이미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1938년 3월 15일 이 사람 나이 60세. 이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조국의 독립과 이 나라의 완성된 미래는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꿈꾼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세계 속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창호.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홍보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세계 속에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이미지 홍보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손 안에는 어떤 오렌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각자의 오렌지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리에서 바로 안창원 선생님처럼 한국을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상 홍보대사를 보았죠? 이분의 뜻을 계승해서 이제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활동할 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활동할까요? 자, 그 전에 현재 상황을 볼까요? 전 세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해외에서 외국인들 중에 한국에서 공부한 외국인들한테 제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그린 한국의 모습이에요. 자,
이영미 한류팬 시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한국은 널리 홍보가 알려졌지만 또 실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조차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모르고 독도도 모르고 우리 역사를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뭐가 떠오르냐고. 바로 BTS죠. 바로 한국의 K-팝, 우리 음식, 현대문화, 삼성 LG, IT, 드라마. 그리고 이영미 한류 팬들 중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있어 하는 것은 미용, 드라마, 패션이었습니다. 자,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속에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엎었습니다. 즉 한류가 한국이 아니란 얘기죠. 한류는 대중문화, K-팝, 그리고 K-드라마 이렇게 대중문화에 불과하고 우리 한국 전체의 모습은 한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한류가 한국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을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홍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2021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국립박물관에서 온 제보입니다. 바로 독일과 일본어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경선이 없고 한국이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되어 있었죠. 그리고 3세기 때 고구려 역사가 전부 다 중국 영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역사를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는 한국 전체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끊임없이 외세에 전복당했다. 중국에 전복에 당했고 후에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해외 정부 사이트에서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 교과서에서 이렇게 독일과 일본어가 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 세계 1000권 넘는 교과서 중에서 50% 정도가 한국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말 큰 문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해외 교과서에, 하전에, 백과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등재하고 싶으시나요? 그 전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해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의 식민지였고 이 중국의 식민지를 일본의 지배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찬란한 역사가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방크의 위대한 회원분들이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바로 올바른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아까 보였던 캐나다 정부 사이트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 내용을 6개월 동안 제가 직접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을까요? 이렇게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서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더 파이스트 때 대지어 롱 앤 리치 히스토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더디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전 세계인들한테 잘못된 역사를 고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는 것이 바로 이 활동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또 한류품 속에서 해외 교과서에 우리 한국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옥스퍼드에 콜린스에 우리 찬란한 문화 역사를 등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제 관심 있어 할 때 그 나라 교과서에 한국이 안 나와 있으면 거기에 비판만 하지 말고 스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해외 교과서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옥스퍼드에도 이렇게 한복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한복을 함부로 뺏어간다고 용납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가 전 세계 80억 세계인들이 보는 교과서와 세계지도에서 우리 한복을 올바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초등학생 방크 회원이 이렇게 브리테니커에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고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크 또 대학생이 수천만 발행하는 교과서에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홀문했습니다. 또 최근이죠. 하버드 교과서에서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있을 때 독도와 독일을 올바르게 반영을 하고 우리 역사 부분을 시정을 했습니다. 또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해외 언론사의 일본의 표기를 시정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방크 유학생 회원이 이렇게 해외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이 울릉도가 일본어 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 일본의 표기 부분을 동일로 시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하고 100년 전 바로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전 세계 한국 홍보했던 의병, 해육특사, 도산 안창호, 김교신, 이대휘 홍보처럼 바로 우리 또한 바로 100년 전에 그들이 추진했던 그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완수하고자 하는 일을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100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홍보대사의 뜻을 이어봐서 전 세계 한국을 알려나갈 위대한 대한민국 대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한 달 후에 전부 다 교육을 완료하고 수료해서 전부 다 대한민국 홍보대사 임명장을 받기를 원하면서 제 강의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활동을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